정오 종합뉴스. (1월 4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새해를 맞아 오늘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 등을 위한 신년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한일 정부 간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무효를 주장하는 연대 수요 시위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어제 탈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인 김병관 웹진 이사회 의장을 영입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부호들이 대부분 스스로 부를 쌓은 반면 우리나라 부호들은 상속으로 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이 병신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 등을 위한 신년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투쟁 선포식을 열고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정부의 노동계약을 규탄하며 총선투쟁 등 총파업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미리 배포한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계약은 노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착취선언이라며 올해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위안부는 국제법상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억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용단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과 상충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직을 명예롭게 수행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반해 반 총장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촉구 내용 중 무엇이 이번 합의에 반영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한일 정부 간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무효를 주장하는 연대 수요 시위가 열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 행동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오는 6일은 한국의 수요 시위가 만 24주년이 되는 수요일이라고 전하고 그날 정오 각 지역에서 수요 시위 1212차 전세계 연대 수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행동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세계 각국의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단체와 재외동포, 현지 시민활동가들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응하려고 만든 개방형 네트워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마침 새해를 여는 즈음에 저는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 세력에게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우라지, 개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 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 당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탈당을 해서 기대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치를 물갈이하고 우리 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인 김병관 웹진 이사회 의장을 영입했습니다. 벤처 신화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당을 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그런 주역으로서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벤처기업인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이 어제 국회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했습니다. 상장주식 100대 부호 순위권에 드는 김 의장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이은 문 대표의 인재 영입 2호로 NHN 게임스와 웹젠 대표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김 의장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힘있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치를 통해 많은 벤처기업이 성공하고 또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비주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고민도 깊으실 것이라며 더 민주화는 결코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야권 연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끝까지 없을 거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 당당하게 싸울 각오 되신 분들만 오시라. 그러면은 수도권 의원들 못 움직이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 문병호 의원도 합류를 했고 1호 탈당이었죠. 그리고 김한길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시고 2호 탈당.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물밑에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지금 소통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더 계세요? 예, 더 계십니다.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주지 않기 위해선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거대 양당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 통합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양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합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직접 실천하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기득권만 더 강화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수정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국제위원장인 김 의원은 오늘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서 언론도 국민도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는데 이렇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지금 상황을 돌파할 기회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국회 선진화법 존폐 국민투표를 내걸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0년 당시 홍정욱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기초를 잡아 통과된 법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문병호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선거를 보더라도 여야가 1대1 구도로 선거를 했을 때는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당설이 나도는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교감하고 있습니다.
교감하고 신당 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당 후에는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교감은 네네. 있다. 박지원 의원 얘기인데요. 지금 애초에 문병호 의원님께서 박지원 의원도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당연히 탈당할 수밖에 없죠. 거기 지금 이제 갈수록 그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색깔이 강해지고 있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균환 전 의원이 당의 친노 패권 세력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지금 시급한 일은 야권 주도 세력을 먼저 교체하는 것이라며 기득권에 안주한 친노 세력이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야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신당 세력이 각자 가게 되면 국민에게 실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부호들이 대부분 스스로 부를 쌓은 반면 우리나라 부호들은 상속으로 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400대 부호 가운데 65%인 259명은 자수성가, 나머지는 상속으로 부를 키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 출신 125명 가운데 71%가, 중국 출신 29명 가운데 97%가 창업으로 자수성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창업 부호가 드문 것은 경제 구조가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가 후배 역도 선수인 황우만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어젯밤 사재혁 선수를 포함해 폭행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4명을 불러 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